자, 갑시다. 함수의 극한 시작할게요.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조금 익숙할 것 같고,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고, 그렇죠? 가볼게요. 함수의 극한. 첫 번째 주제 갑시다. 뭐라 그랬냐? 밑줄 쳐봐. 형광펜 같은 거 밑줄 치면 돼요. 함수의 극한의 수렴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수렴하는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그치? 어떠한 방향으로, 자,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렴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가 l로 수렴한다. 보통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이 정도 기억은 다 나시지? 여기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방향성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볼 텐데, 이 혓바늘이 진짜 안 났네요. 커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럴 순 없어요. 커피 중독자거든요. 자, 우리 정확한 기초부터 요거부터 갈까? x가 a에 어떻게 되는 거야?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여기 말에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전제 조건.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x가 a에 가까이 간다. 뭐가 숨어있을까요? x가 뭐가 아니다? 절대 a는 돼서 안 된다. x는 a는 아니어야지만 해. a에 가까이 가는 거지 a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전제가 필요해요. 이해되죠? 그러면 가까이 가는 방향성은 크게 몇 가지냐면 두 가지가 되죠. 어떻게 가까이 가냐면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이 간다. 그래서 x가 a 플러스라 그래. 우리 뭐라 그러냐면 우극한. 그리고 x가 a보다 작은 쪽 향해 간다. 좌극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 방향성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소위 말해서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가르치고 수렴한다는 소리죠. 수렴할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자, 우극한과 그 다음에 좌극한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우리 이 정도는 기억이 나죠? 이 정도 기억이 나죠. 괜찮죠? 그럼 질문. 제 설명이 완벽합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수렴하는 게 맞아요? 수투부터는 굉장한 전제 조건이 예민한 과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다 따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 전제 조건 숨어 있어야 되죠.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요, 우극한이 양의 무한대 발산이야. 예를 들어서 좌극한도 양의 무한대 발산이야. 근데 그거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우극한이 뭐하고? 수렴하고. 좌극한도 뭐 할 때? 수렴할 때. 우리가 어떤 값이라는 건 값으로 존재하려면 어때? 상수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극한이 수렴하고 좌극한 수렴할 때 그들이 같을 때 비로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치?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많이 배웠는데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두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는 x의 방향성은 알았는데 그 y의 방향성 fx가 l로 수렴한다라는 방향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도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뭐라 적혀 있죠? 합성함수의 극한이죠. 합성함수 극한은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배제가 된 지 오래가 됐어요. 안 나옵니다. 근데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 극한을 극한에서 안 나오는데 연속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이 합성함수가 교과서에는 없지만 개념은 없지만 교과서에 문제가 한두 개씩은 들어가 있거든. 그 말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합성함수 극한을 설명하진 않지만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합성함수 극한을 이해하기 위해선 요 fx, y가 l로 가는 그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해요. 알겠죠? 오케이. 이거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탐구하기 위해선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쓰는 모든 것들은 다 y값이 l로 수렴하는데 수렴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fx가 있습니다.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l이에요. 그러면 자, 우극한으로 다가가요. 우극한으로 다가갈 때 여기서 y값 fx가 l로 가까이 가긴 하거든. 근데 이 l을 기준으로 위에서 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l 플러스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l 플러스란 기호는 잘 쓰진 않아 원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L로 수렴하는 건데 조금 L로 수렴하는 방향성만 조금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야. A의 좌극한 입장에서 이렇게 다가간다면 L로 가기는 가지만 L보다 작은 쪽에서 L로 가는 거죠. 아, L로 수렴하는 거는 동시에 L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표현하는 방법은 fx가 L로 간다. 이 L로 간다는 말 속에는 뿔마가 동시에 간다라는 게 숨어 있어요. 알았어요? 준영 알겠니? 오케이. 그런데 fx가 L로 수렴하는 상황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약간 2차 함수의 위로볼록 형태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A가 되고 실패. L로 가요. 진짜. 그런데 얘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봐봐. 우극한으로 L로 다가가는데 아래에서 위로 가. 그렇죠? 그리고 좌극한으로도 L로 다가가는데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야. 그치? 물론 얘도 그림상 fx는 L로 수렴하는 게 맞긴 하죠. 근데 L로 수렴 맞긴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fx는 L로 가기는 가지만 L 마이너스로 간다. 이해되니? 윤지 알겠니? 이런 것도 정리해야 돼, 채은아. 알았지? 이해돼요? 그럼 세 번째. 만약에 fx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여기가 a가 되고 실패. 드르륵이 안 되네요. 이것도 L로 가는데 다음에 알겠니?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 위에서 L로 가는 거잖아. 아, L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갈 수 있겠구나.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가가요. 아, L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갈 수 있겠구나. 아, 그래요. fx가 L로 수렴하는 거는 L보다 큰 값만 가지면서 L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잘 쓰진 않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소리야. 알았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여기다 쓸까요? 상수함수가 있어요. B fx는 L. 그러면 여기서 L로 갈 때 BL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는 잘 봐. 너네 화살표는 가까이 간다. 그치? 근데 fx는 L이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fx는 등호속 L 이렇게 쓰기도 해요. 뿔마가 없으니까. 그렇죠? 즉 fx가 L로 수렴하는 방향성은 크게 네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향성을 왜 배운다? 합성함수의 극한을 풀 때 사용하기 때문에 배우시면 됩니다. 하진 오케이? 소영이 알겠어요? 제가 함수의 극한 수업할 때 저는 x가 a로 간다보다 fx가 l로 간다 더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합성함수 때문에. 내신에 잘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고3은 합성함수가 이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수진이 알겠니? 그러면 요 2번 내용이 합성함수 극한은 어떻게 반영되나 봐볼게. 거기 오른쪽에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뜻하지 않게 저희 장모님한테 옷 선물을 받았어요. 저희 아내는 구제 매장을 좋아하거든요. 싸잖아요. 싸고 좋은 게 많아서. 그래서 어제 아내가 갔는데, 어제 간 데는 구제 명품 매장, 준 명품, 아미 같은 거 있고 막 구찌 같은 거 있고. 거긴 좀 비싸겠죠. 폴로 같은 거 좀 싸지 않는데, 어제 갔는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 이제 아미 패딩이랑 아미 후드티가 너무 이쁘대. 그래서 장모님이랑 갔는데 아내가 그걸 산 거야. 그래봤자 두 개 합쳐봤자 20만 원도 안 해. 원래는 더 비싼 건데 되게 이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명품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주면 입고 안 사주면 저는 그냥 가장 좋아하는 게 그런 거 좋아해요. 포렘 이런 거 좋아하고 타밀픽 이런 좀 비싸지 않은 브랜드 좋아하는데, 근데 아내는 좀 그게 못마땅한가 봐. 나는 내 생각에는 이제 자기는 비싼 거 사도 난 싼 거 입으면 경제적으로 맞으니까 맞춰가는 건데, 또 어제 장모님이 좀 짜증이 나셨나 봐. 재우 씨한테. 아니 우리 와이프한테. 재우 씨 와이프한테. 재우 씨? 위험 발언. 큰일 날 뻔했어. 성이야. 조심해. 이호숙 캠프 나올 뻔했어. 우리 와이프한테. 야 너는 성이가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쓰기만 하고 미안하지도 않아 그러더니, 갑자기 장모님이 야 차 돌려 그러더니 구제 매장에서 갑자기 그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 있죠. 그걸 옮기더니 장모님이 갑자기 그 어디야 아미 매장을 들어가서 50만 원짜리 그 검은색 가디건을 사주셨어. 그 어저께 생판 처음으로 저 가디건 다 싸구려거든요. 그 이 폴로도 그냥 정말 폴로 80% 할인할 때 가서 사는 편인데, 그래서 어제 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와이프 중에 밝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뭐 쇼핑백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 여자 또 질렀네. 나한테 말한 거 빼고 또 질렀네. 어떡하지? 난 사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하거든. 쌤은 무력이 없지만 사고 싶은 게 이제 운동용품을 좋아해서 그럼 못 사겠네 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 들어가는데 갑자기 짠 하더니 꺼내더니 그 아미 그 가디건을 50 몇만 원이죠. 그래서 내가 왜 안 사도 돼? 빨리 반품해. 그러니까 장모님이 사주셨대. 그래갖고 감사했죠. 그래서 어저께 본의 아니게 가디건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장의 삶이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하세요. 자, 그럼 지금 fx가 l로 수렴하는 방향성이 합성함수 극한에서 어떻게 적용되나 보셔야 돼. 가볼게.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나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 합성 gx, 요거의 수렴성을 좀 보고 싶은 건데, 그 fx가 겉에 있는 함수잖아요. 우리 겉함수라고 좀 써볼게요. 그리고 합성된 우리 gx를 무슨 함수라고 그러냐면 속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누가 예민하고 누가 듬직할까? 겉함수는 되게 그냥 듬직한 녀석이야. 함수가 변하지 않아. 그대로 있어. 알았지? 누가 성격이 좀 지랄 갖고 예민할 것 같아? 속함수가 성격이 조금 지랄 갖고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한 녀석입니다. 속함수가요. 그래서 극한을 취하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든 속함수 때문에 골머리 썩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예민한 녀석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어? 치환이었어요. 조금 심플하게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극한도 마찬가지. 극한도 F는 그래 이러고 있는데 GX가 굉장히 예민해. 속함수가 뿔마가 되게 예민한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얘를 극한을 취할 때 우리가 요 GX를 T라고 잠깐 두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이 T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잘 봐. 우리가 지금 뭐라고 뒀어? GX를 T라고 뒀어. 그럼 잘 봐봐.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요 T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것은 T라는 거는 X값이야 Y값이야? Y값인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Y는 GX 그러면 되게 편해 보이지. 그 Y가 그냥 T랑 똑같은 말이야. Y값이야. T는 Y값.
x값, y값, 손가락 미안. x값, y값. 이해돼요? 그러면 요 t가 아까 두 번째 얘기한 fx가 L로 수렴한 데 방향성과 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합성된 요 녀석을 볼 때 만약에 아까처럼 뿔마가 동시에 어디로 간다라고 했어. 뭐 얘가 뭐로 가야 되지? t가 만약에 그냥 뭐 k로 간다고 칠게요. 뿔마 k로 가는 게 동시에 발생하면 그냥 k로 간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값만을 가지면서 갈 수도 있겠죠. y값이. 이해돼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 값만을 가지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상수함수야.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치환하셔야 돼. 이렇게 됐으면 리미트 t가 k로 갈 때 ft. 이거는 fx의 k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모두 조사해봐라 그 소리고. 얘는 리미트 자 t가 k의 좌극한일 때 ft. 이 경우는 우극한 조사하면 안 돼요. 좌극한만 조사하세요 그 소리예요. 알겠죠? 마찬가지 예를 가게 되면 리미트 t가 k 플러스로 갈 때 ft. 얘는 우극한만 조사하세요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t가 k일 때는 그냥 뭘 조사해라? fk 함수값을 조사하면 된다는 소리야. k니까 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fx가 L로 수렴한 데 방향성이라는 것은 합성함수에서 속함수를 해석할 때 필요합니다. 알겠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어저께 월수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 6평 정도를 잘 대비를 하고, 6평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그래도 실력이 적어도 10번, 11번, 12번까지를 무난히 맞출 수 있다라는 실력이 되면, 그때는 소위 말해서 수투에서 말하는 막 스킬들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말한 스킬들은 비율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율 관계는 당연히 그냥 일상적인 구구단 같은 거고요. 그거를 솔직히 수업을 안 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가 좀 욕심이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빠르게 찾기 이런 거 있잖아. 이래지. 합성함수 그래프 빠르게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n축이라는 걸 도입해서 풀고 막 이런 것들의 스킬들이 대치동의 어둠의 스킬 이래 갖고 막 유행을 하거든요. 이해되죠?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한 3년 전인가 수업할 때 실패했거든요. 이해되니? 나도 막 아는 척 한답시고 막 아는 것만 설명할 때 그게 실제 도움이 안 됐거든 애들한테. 그래서 6월달 정도가 되고 나서 우리가 학습력이 좀 되면 하루 날 잡아서 이런 스킬들이 있어라는 거 그냥 뽐내는 수업을 한 번은 할게요. 1시간 정도는. 알았죠? 근데 몰라도 돼. 알았지? 다 알 필요 전혀 없어. 이런 것만 잘 기억하면 정확하게. 알았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될까? 저는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너희들 니즈를 조금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6월 평가원 정도 돼서 실력이 좀 돼서 12번까지를 완벽히 풀 수 있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13, 14, 15, 21, 22 이 5개 정도에서 헤매는 그런 수준이 되면 나머지는 잘 풀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에서 운 좀 2등급 나오거든요. 평가원에서 선택 과목 잘하면 그때 되면 이제 좀 6월 끝나고 조금 한가하게 되면 그때는 하루 잡아서 그 스킬에 대한 수업을 잠깐 해드릴게요. 해드리되 1시간으로 압축해서 다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보고 극대극소 빠르게 찾는 법 이런 것도 있단 말이지.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합성 미분 때리고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제 갑시다. 1번. 실패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 밑줄 칠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2 여기만 함수가 정의가 됐는데 하필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은 요거예요. 갑시다. 여기가 1, 2, 그렇죠? 1, 이렇게 나오고 1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군요. 좀 더 내려가야 되겠네. 뭐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fx의 일부분이고, 근데 옆에 조건을 보니까 f-x가 fx랑 같다는 조건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죠? 그죠, y축 대칭. 우리는 얘를 전문용어로 뭐라 부를까요? 무슨 함수? 우함수라 불러. 우리 고3이 됐으니까 우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가 거부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무슨 함수예요? y축 대칭 함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거냐면 어떤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있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서 식을 최종 정리를 했거든. 정리했을 때 그게 그냥 fx랑 같은 식이 나오면 우함수예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fx가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내가 한번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x제곱은 그냥 x제곱이에요. 오, f-x가 fx랑 같구나.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이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실제로 그려볼까? x제곱 플러스 1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대칭 맞죠? 그렇죠? 이런 게 우함수입니다. 알았지? 우함수. 이렇게 될 수 있고. 나중에 미분법 들어가서는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도 한번 정리를 할게. 오늘은 이게 취지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이 우함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분명 여기서는 이 함수는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정의가 되어 있지. 그 왼쪽도 그릴 수 있다는 소리인데 오른쪽만 나왔죠. 그 왼쪽은 뭘 이용해서? 우함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왼쪽을 그릴 수 있다는 소리야. 대칭을 시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죠. 대칭. 그리고 1로 갑니다. 얘가 1로 가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뭘 봐달라? 하나씩 가볼까? 뭘 봐달라? 이걸 봐달라. 자,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 fx 봐달라.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다가가는 거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건가요? x값은? 이해돼요? 이 화살표가 있을 때 그래프 따라갑시다. 여기 따라가는 거 맞죠? 즉 이렇게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로 수렴하는 거죠. 알았어요?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입니다. 2보다 작아요?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이해하고 있니? 수진 괜찮아? 다경아 괜찮아? 민유 괜찮아? 담이 괜찮아요? 이거 화살표 잘 따라가야 돼. 여기서 y가 어떻게 여기 있을 때 여기 점점점 1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y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두 개 더해주게 되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한을 한번 배웠고, 자, 2번 문제는 합성함수 극한을 좀 연습하려고 문제 하나 들고 왔습니다. 2번 문제 갑시다. 자, 2번 문제 가시면, 자,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집니다. 볼게요.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좀 내려가요. 이렇게 되고, 그치? 여기는 2네요. 5, 1, 2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씩 볼게.
자, 리미트 하나씩 풀어볼게. 하나씩.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 향해 갈 때 fx 마이너스 봐달라 그랬거든. 자, 실판 봐봐. 이거는 합성함수 극한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거 봐야 되는 거지. 얘가 지금 x가 0보다 조금 큰 쪽으로 가는 거 맞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누가 x 마이너스 1이 엄밀히 말하면 뭐가 된 거야? 함수가 합성이 된 거지. 이거를 x가 0으로 가니까 y가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하면 위험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안쪽에 합성된 이 함수는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야. 얘들 엄청 예민해. 뿔마가. 알겠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 자, 간다.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기를 t로 치환해볼게. 자,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갈 때 내가 지금 t를 뭐라고 뒀냐면 x-를 뒀고 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 알겠죠? 자, 가장 수학적인 풀이는 그래프예요. 다시 이 t는 x값의 y값이야. y값인 거지. 맞잖아. 봐봐. 정확한 설명. x축, t축 잡아주시고 이 그래프 이렇게 그리죠.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x가 어디로 갑니까? 0보다 큰 쪽으로 갑니다. x가 0보다 큰 쪽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1로 가기는 가지만 위에서 가기 때문에 얘는 아주 디테일하게 가시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갑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그림을 통해서. 이해돼요? 0보다 큰 쪽 갈 때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가긴 갑니다. 근데 위에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플러스로 간다고요. t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은데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의 해석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어. 내가 전부는 아니니까. 그치? 맞잖아? 항상 저는 얘기하지만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에게 꼭 인강도 병행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제 수업에서 얻지 못한 것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알았지? 채널 뭔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 그래프로 설명할 때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는 이거 있지? x가 0의 우극한이다라는 거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야? 아니야. x가 0보다 아주 쬐끔 크다라는 거야. x가 0의 우극한이라 그래서 0.5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 이해되죠? 0.0000000000000001보다 더 작은 그 무언가의 값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대학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근방, 영어로 neighborhood라고 말해요. 0의 오른쪽에 아주 미세에 가까운 거. 이해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x에다 그냥 0.001 같은 거를 대입을 하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x가 0.001이면 t는 대략 어떻게 돼? 마이너스 0.999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마이너스 0.999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죠.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상. 이해돼요? 이렇게 이해도 괜찮고. 신기한 거 교과서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와 있어요. 알았죠?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니? 그렇다면 저 녀석의 극한을 확인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제 극한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밑으로 오시면 리미트. 자,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t로 바꿀게. t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될 때의 ft니까 우리가 얘가 얘랑 같은 말이잖아. 얘들아. 그치? 이거의 극한은 결국 f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 돼요? 윤지 알겠어? 윤지 알겠어? 준영이 알겠어? 지연이 알겠니? 소영 알겠어? 연지 알겠니? 지민 알겠어? 현정아 알겠니? 하진아? 담이야? 이해했어?
채은이 알겠어? 수진이 알겠어? 민유랑 다경이 알겠어? 이렇게 해서 하나 구해봤고 그 다음 게 합성함수입니다.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 갑니다. 근데 애들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더 어려운 녀석인데 이게 더 어려워해요. 신기하게. 가볼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x가 1보다 큰 쪽 갈 때 합성된 예민 보스 얘를 내가 t라고 잠깐 놓을게. 알았지? 1보다 큰 쪽 가니까 일로 오세요. 1보다 큰 쪽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따르니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1의 어떻게? 좌극한이다.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 ft 우리가 조사할 건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좌극한이고 여기 있을 때 y값 요거. 그치? 여기 있을 때 y값 요거니까 점점점 1로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2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어요? 합성함수 극한이었어. 오케이? 문제 되니? 괜찮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그 다음에 어떤 걸 집어넣냐면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3번. 3번이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요. 답은 심플하고 과정도 심플합니다. 지금부터 3번 풀 시간 2분 드릴게요. 시작.
자, 갑시다. 답은 16인가? 그렇죠. 답 나온 사람. 볼게요. 선생님, 저는 함수교육하는 까먹어서 좀 기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초 연습은 너 기출에 있는 3점짜리, 2점짜리 풀면서 숙제로 하면 되는 부분이야. 알았지? 그렇게 해야 돼. 그치? 이 문제가 어렵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씩 뜯어볼게. 알았니? 자, 색깔 부품 바꿔봐. 다양하게. 자, 우리 x보다 작은 자연수 중 소수의 개수라는 것을 함수 fx로 약속을 했고, 거기 친절하게 뭐라고 나왔어? 예를 들면 나왔잖아. 그 예를 들면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일로 오세요. 예를 들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f 2분의 7이 2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분의 7보다 작은 자연수 중 소수의 개수인데, 얘들아 1은 소수가 아니다. 2부터 소수야. 3.5니까 소수가 뭐 있어? 2하고 3 두 개 있지 얘들아. 그래서 f 2분의 7이 2가 된다는 소리예요. 문제 이해했어요? 이 문제 내가 2분 동안 줄 때 적어도 예를 들면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되게 중요한 녀석이다. 자, 그런데 밑에 옆에 봐봐.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데 fx가 2잖아요. 그쵸? fx가 2야.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에 비교해 볼게. fx가 2면 자, x가 누구보다 크다는 거야. 여기 2를 대입해주면 4보다 크다일 수도 있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대입한 거냐면 여기 fx가 2가 나왔기 때문에 그 2를 대입을 한 거야. 알았니? 그런데 우리의 x는 2분의 얼마? 7이잖아. 2분의 7은 3보다 커 작아? 4보다 작죠? 아, 여기다 대입하라는 소리야. 알았지? 얘는 4보다 작으니까. 이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건 이건가요?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g 2분의 7을 구하고 싶은데 2분의 7은 4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fx를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g 2분의 7은 f 2분의 7분의 1로 봐야 되고, 얘가 얼마냐면 2니까 그럴 때 g 2분의 7은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예를 들면 옆에 오른쪽 공간에다가 요거에 대한 해석을 빨리 적어봐. 이게 문제 푸는 키야, 키. 그렇죠. 문제 푸는 키야, 키요. 예를 들면 키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이해해서 적용해봐, 그 소리예요. 알았죠? 됐습니까? 알겠어요? 민유 알겠니? 어려워? 어렵지 당연히. 다경이 알겠어? 채연아 알겠니? 담이야 이해했니? 응. 하진아 이해했어? 현정이 알겠어? 연지 알겠니? 지민이 알겠어? 지연이 소영이 알겠어? 윤재야 수진아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해한 거 맞죠? 갑시다. 그러면 저기부터 갑시다. 자, 8보다 조금 커 x가 8보다 커?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8.001 정도를 떠올려도 괜찮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8.00 잘 봐. x보다 작은 자연수 중 소수니까 8.001보다 작은, 그치? 작은 자연수 중 소수는 뭐가 있을까요? 2, 3, 5, 7, 4개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fx가 4개니까 4가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니? 그럼 여기 fx에다가 4를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4를 대입하니까 이거 전체가 얼마가 되냐? 8이 되죠. 전체가 얼마가 돼요? 8이 됩니다. 즉 x가 8보다 크면 그때 gx는 fx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x가 8보다 작으면 그때 gx는 f분의 1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 x가 8보다 커, 작아, 크지? x가 8보다 큰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때의 fx는 gx. 그때의 틀렸니? 잘못 썼군요. 어떻게 문제 이상했어요. 여기 gx죠.
자, 그때의 gx는 fx다라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렇게 써야 되죠. 리미트 x가 8의 우극한으로 갈 때는 fx가 돼서 얘가 몇 개야? 4개.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알았냐? 알파는 그래도 4가 된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몰라. 해야 돼. 어떻게 봐. 진짜 이해하려고 해야 돼. 이게 내가 생각하는 우극한과 자극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니까 얘들아. 그치? 우리 언제까지 2점짜리 풀 거야. 대입해서 풀 거 언제까지 그럴 건 아니잖아. 그치? 꼭 이해해야 돼. 다음에 이제 이해했어? 잘 모르겠어? 하나도? 어디가 모르겠어? 이게 중요한 거 빨리 이해해야 돼. 8.001 정도 잡자. 이거 괜찮죠? 8보다 조금 크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소수는 4개 있어서 이때 fx는 4라는 거죠. fx는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니까. 그쵸? 그런데 그래서 fx가 4니까 여기 fx에 4를 대입하면 x가 8보다 클 때, x가 8보다 작을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x는 8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에 걸 따라가야죠. 그래서 gx에다가 fx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소영이 알겠니? 너도 모르겠니? 아, 내 설명이 많이 부족하군요. 이해됐어요, 근데? 아, 그럼 다시 한번 오른쪽 거 다시 풀어볼게. 일로 와볼까? 이거 봐봐. x가 8보다 이거 이해하면서 이해해볼게. 8보다 작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x를 뭐로 생각하라고? 7.999 정도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쓰지 말고 들어야 돼. 듣고 필기해봐.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소수는 당연히 4개 있다고요. 그렇죠? 그걸 함수 fx라 그랬으니까 x가 8보다 조금 작을 때 fx는 4개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럼 여전히 여기다 또 4를 대입해주면 x가 8보다 클 때와 x가 8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인데 여기에서 x는 8보다 크니 작니? 8보다 작죠? 8보다 작으니까 그때 gx는 이거란 소리예요. 8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쓸 때는 리미트 x가 8보다 작다는 식을 쓸 때는 그때 gx는 fx분의 1이라고요. 얘는 8보다 크니까 그때 gx가 fx였고 얘는 8보다 작으니까 그때 gx가 fx분의 1이라고. 근데 fx가 4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4분의 1인 거라고. 그래서 알파가 4, 베타가 4분의 1.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수진아, 이해되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금 이해해 보시고 넘어가서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카메라 한번 꺼주세요. 됐죠? 조금 쉬었다가 테마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